얘나 둘 다 좀 자극감이 있어요. 지금 방금 했는데 여기 보면 약간 빨갛게 올라와 있죠. 안녕하세요. 올바른 피부생활 피부과 전문의 올리브 피부과 원장 조재영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피부과 의사가 보는 메디큐브 AGR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리프팅 장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ATS 에어샷하고 부스터 H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ATS라는 거는요, 에어를 쓴다고 해서 ATS라고 쓴 것 같은데, 피부과에서는 MTS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마이크로 니들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작은 바늘들이 피부에 이제 쏙쏙쏙쏙 들어가서 바늘들이 진피층을 자극시키고, 그걸로 인해서 피부가 이제 재생성이 되고, 그 구멍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효 성분이라든지 특정 영양 성분 같은 것들을 흡수를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들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좀 변형이 돼가지고 바늘에다 고주파를 쓴다든지 플라즈마 방식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얘는 제가 봤을 때는요, 모티브가 된 게 레가토라는 레이저 장비인 것 같아요. 레이저는 아니지만 플라즈마 장비죠. 레가토라는 모공이라든지 피부 결 개선 이런 데에 사용하는 장비인데요. 피부 전기적인 자극에서 공기에 있는 이러한 이온들을 자극을 해가지고 플라즈마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플라즈마는 쉽게 설명을 하면 불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불꽃들이 피부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그 구멍 주위로 피부가 재생성이 되면서 모공이나 피부 결이 좋아지는 것이 플라즈마를 이용한 프락셔널 장비라고 합니다. 일반 분들은 이제 프락셀 이렇게 많이 아시는데, 뭐 프락셀이란 기기가 있긴 합니다. 레이저 기기가 있는데 오리지널 장비예요. 환자분들이 맨날 물어보시죠. 프락셀 했는데 뭐 프락셀이 뭐예요? 프락셀은 우리가 어른들이 선글라스를 라이방이라고 부르잖아요. 레이벤이라는 회사에서 처음 선글라스를 만들기 시작을 해서 선글라스를 라이방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레이저라든지 어떤 에너지가 나누어서 분해화돼서 나눠가는 방식을 프락셔널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걸 사람들이 프락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의사들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 표현 방식이 굳어진 건데, 수천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방식, 바늘을 사용하는 방식, 레이저를 사용하는 방식, 아까처럼 플라즈마를 사용하는 방식, 또 기기 회사별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얘는 레가토라는 플라즈마 프락셔널 장비를 모티브로 한 것 같아요. 사용하는 방식을 보면은 얘는 뭘 바르지 않겠죠. 왜냐면 구멍을 뚫는 장비니까. 키면은 들어와요. 그래서 약간 공기 중에 떼어줘야 돼요. 왜냐면 공기 중하고 요 전기에 의해서 약간의 미세한 전류가 발생을 하면서 피부에 구멍을 뚫어주는 장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레벨 5까지 있네요. 근데 레벨 5까지 해서 제가 써봤는데 약간 따끔따끔한 정도의 느낌이 들어요. 많이 들어가도 표피까지 들어갈 거예요. 각질층에서 표피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어떤 작용을 하냐면은 각질층에 자극을 줘가지고 구멍을 뽕뽕뽕뽕뽕뽕 뚫어 놓을 겁니다. 미세하게. 물론 우리가 쓰는 레이저 장비처럼 뭐 큰 구멍을 뚫지는 못하겠지만은 현미경상으로 보이는 구멍을 좀 뚫어 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위에다가 화장품을 바르면 화장품 같은 것들이 흡수율이 좀 좋아질 거예요. 미세하게 각질층을 자극을 주다 보니까 얘네들이 탈락이 돼요. 탈락이 되면서 약간 안전하게 때를 미는 느낌? 그러면은 이제 각질층이 살짝 벗겨지니까 피부가 맨들맨들해 보이는 느낌이 좀 날 거예요. 문제는 얘는 자꾸 하게 되면, 그러면은 피부가 재생되기 전에 각질층을 탈락시키다 보면은 피부가 점점 예민해지는 거예요. 피부가 얇거나 쉽게 붉어지거나 자극에 예민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사용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피부가 두껍고 나는 피지 분비량도 많고 이런 사람들은 약간의 필링 효과를 기대를 하시면서 사용을 하시면은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주의해야 되는 장비일 것 같아요.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들은 조금 강도 세게 해가지고 하면은 며칠 지나서 얼굴 뒤집어져서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극성 피부염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 있어서 좀 유의하셔서 사용하셔야 되는 장비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부스터라는 건데, 회사 설명서 보면은 얘로 구멍을 뚫어준 다음에 얘로 밀어 넣어주면 더 좋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제가 화장품 편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피부는 우리 몸의 보호막이기 때문에 무엇을 바른다고 잘 흡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흡수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들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전기를 걸어줘서 전기를 통해 가지고 이런 비타민 C라든지 이런 것들이 흡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초음파 같은 것들로 미세 진동을 줘서 피부에 이제 세포 간의 간극을 넓혀줘서 그러한 유효 물질들이 흡수가 될 수 있다든지 도와주는 건데요. 얘는 그런 장비들을 좀 흉내를 낸 거죠. 그래서 초음파인가 고주파인가 이제 찾아봤는데 전기다라고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화장품 같은 것들을 바른 다음에 문지르면 얘가 이제 좀 더 흡수가 잘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전기가 약간 자극을 주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느낌으로 봐서는 이게 신경을 좀 자극하거든요. 제가 봐서는 저주파나 이런 계열들 같은데 미세한 전류들을 흘려서 각질층에 약간의 구멍을 내줘서 흡수를 시켜준다는 건데, 얘나 둘 다 좀 자극감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했는데 여기 보면 약간 빨갛게 올라와 있죠. 조금 아까 강하게 해가지고 약간 빨갛게 올라와 있어서 특히나 피부 좀 예민하신 분들은 아주 약하게 해서 하신다든지 조금 주의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본인이 해가지고 자극이 없다면 하셔도 돼요. 일단은 뭐 팔 같은 데 좀 해보고 나머지 부위 좀 해보고 괜찮네? 그래가지고 얼굴에다 이렇게 해보고 그래서 괜찮으면은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한번 했는데 자극이 됐다 그러면은 사실 사용 안 하시는 게 맞죠. 그럼 기미 있으신 분들은 안 되죠.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미라는 거는 예전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모든 자극에 의해서 악화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적당한 자극을 줘서 기미를 좀 안정화시키는 방법들도 최근에는 뭐 개발이 되고 있고 뭐 의사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환자분들이 그 적당한 자극이라는 것들을 사실은 판단하기 쉽지는 않거든요. 화장품을 흡수시키기 위해서 자극을 줘가지고 흡수를 시킨다는 거는 사실은 피부과 의사로서는 별로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미가 있으신 분들은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오늘까지 2차례에 걸쳐서 환자분들께서 병원에 오셔서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레이저 하고 나서도 물어보시고 진료 보러 오셔도 물어보시고 하시는데, 짧은 시간 안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다 사봐서 저도 궁금증이 있었고 어떤 장비인지에 대해서 한 일주일 정도 다 사용을 해봤어요. 제 얼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다 사용을 해봤는데, 사용해보고 나서 느낀 점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됐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기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팩 붙여놓고 주무신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러면 팩이 바짝바짝 마르죠.